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카메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카메라의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중에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컬러 이펙트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의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알아보고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미디어 레코더와 연동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볼 거는 뭐냐면 카메라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그 테이크 픽처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게 있는데 사진을 찍는 건 어떻게 찍는지, 그 다음에 미디어 레코더와 어떻게 연동하는지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꼭 익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카메라의 다양한 이제 설정들, 뭐 예를 들면은 포커스 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이트 밸런스 설정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 그 설정 방법을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메라와 미디어 레코더를 연동해서 미디어 레코더에서 기존에 이렇게 옆으로만 이렇게 했었죠. 이제 카메라 연동하면 카메라를 이렇게 내가 오리엔테이션을 바꾸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바뀐 거 가지고서 요 카메라 가지고 프리뷰하도록 이렇게 하는 처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카메라의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메라에 대한 그 정보들은요, 카메라 클래스에서 이제 카메라에다가 내가 어떤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느냐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은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 그래서 카메라에 get parameters 해가지고 파라미터 값을 얻어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parameter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카메라.parameter로 얻어온 다음에 그 값을 갖다가 내가 파라미터에다 열심히 값을 변경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set parameter라고 해가지고 카메라에 다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의 설정 정보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값은요, 내가 아무거나 카메라의 파라미터에다가 임의의 값을 막 써요. 그러면 다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하드웨어에서 제공되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하드웨어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 어떤 건지 이걸 읽어와야 돼요. 우선. 그래서 그 값을 읽기 위해서 get supported로 시작되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지원되는 값들을 읽어오고요. 그 값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의 get parameters에서 parameters를 넘겨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파라미터에서 get supported white balance 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의 목록을 이렇게 받습니다. 화이트 밸런스의 목록을 이렇게 받아요. 자, 이 화이트 밸런스 목록 중에서 예를 들면 화이트 밸런스 오토라고 하는 게 있으면,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화이트 밸런스 목록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화이트 밸런스 오토라는 걸 내가 이렇게 파라미터 설정하고요. 자, 이렇게 설정한 걸 갖다 이제 카메라 적용해 줘야 되니까 카메라에 set parameters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파라미터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supported 해가지고 지원되는 목록을 전체 갖고 왔고요. 내가 지금 설정하려는 게 이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으면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있으면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처리할 때 이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안티 밴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 빠졌네요. 안티 밴딩이라고 해서 카메라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사진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그 흑백 줄무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이제 없애주는 거 이런 것들 안티 밴딩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포티드 컬러 이펙트라고 해서 여러분 사진 있으면 사진을 흑백 또는 뭐 세피아
라든지 아쿠아라든지 뭐 효과 줘가지고 이런 색깔 나타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컬러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컬러 이펙트를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이제 카메라에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불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래시 모드를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모드, 포커스 이제 오토 포커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커스들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썸네일 사이즈. 네. 그래서 얘가 사진을 딱 찍고 나면 사진에 대한 썸네일 사이즈, JPG 썸네일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의 포맷, 사진 데이터의 포맷, 뭐 기본적으로 이제 JPG 뭐 이런 것들 지원할 텐데요. 다른 포맷들도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떤 포맷들이 지원되고, 내가 사진을 찍고 나면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데이터 형태로 넘겨달라고 해서 픽처 포맷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픽처 포맷을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진의 사이즈, 픽처 사이즈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되냐면 서포티드 픽처 사이즈 해가지고요. 위스하고 하이트를 갖는 사이즈라고 하는 이런 변수로 값이 넘어와요. 그래서 그거 해당하는 것이 있을 때 그 값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포맷, 앞에서 얘기 드렸죠. 프리뷰 포맷. 프리뷰 포맷을 이제 MV21 뭐 이게 이제 디폴트 포맷인데요. 이거 말고 뭐 RGB 오류고 뭐 이런 것들을 쓰겠다. 뭐 이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지원되면 이제 셋 프리뷰 포맷 해가지고 프리뷰 데이터 포맷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초당 프레임 수, 초당 프레임 수는 예전에는 몇 프레임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 지금은 초당 프레임 수를 갖다가 범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범위.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초당 프레임 30프레임 한다고 그러면 30프레임 정확하게 지키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24에서 60, 뭐 30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위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PS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사이즈 해가지고 내가 프리뷰 되는 데이터의 사이즈. 프리뷰 되는 데이터의 사이즈가요. 이게 서피스 뷰에 있는 서피스의 사이즈와 얘가 일치한다. 이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프리뷰 데이터의 사이즈는 얼마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프리뷰 데이터 사이즈를 갖다가 서피스에 보낼 때는 서피스가 저걸 받아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피스 사이즈하고 프리뷰 사이즈가 항상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프리뷰 데이터의 사이즈를 얼마로 하겠다 이거를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프리뷰 사이즈는 여기 있는 프리뷰 사이즈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모드, 촬영 씬, 시나리오 씬 모드 해가지고 씬 모드 설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가능한 비디오 사이즈 얼마로 할 거다. 그거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하는 것들이 지원되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줌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줌 레벨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셋 줌 해가지고 줌 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데 뭐 맥스 값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줌 설정 뭐 이런 것들 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영역, 포커스 에어리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사진이 있으면 포커스 영역 이런 것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요. 맥스로 포커스 영역 몇 개를 설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점거리, 그래서 포컬 랭스하고 포커스 디스턴스 이렇게 했는데, 포컬 랭스하고 포커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사진을 찍으면 여기 이제 렌즈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상이 이렇게 맺히잖아요. 요걸 이제 포컬 랭스라고 하고, 여기 이제 포커스를 가지는 사물까지 거리, 이걸 포커스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요 값들 지금 얼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얻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얻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의 앵글 값.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사진 있으면 앵글에서 이렇게 가로 위아래 여기에서 요 각도가 얼마고 요 각도가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을 얻어올 수 있는데, 뭐 이런 뷰 앵글을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되는 JPG 퀄리티, 썸네일의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파라미터로부터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에 대한 노출, 익스포즈라고 하는데요. 익스포즈라고 하는데, 이 익스포즈의 빛에 대한 노출을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S 위치를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즉 이 카메라에다가 파라미터에 내가 set GPS 이렇게 해가지고 GPS 위치를 내가 넣어놓은 다음에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하면 그 위치로 위치를 가지는 사진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이 이제 JPG라고 하는데요. JPG 데이터 앞에는요, 익시프라고 해가지고요. 익시프라고 해가지고 JPG 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환경값들을 여기 넣을 수가 있어요. 환경값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환경값들을 넣어서 이렇게 사진을 생성하고 싶어요. 근데 이 정보에 위치 정보가 들어가서 생성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카메라에다가 여기 있는 파라미터에다가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다 넣어서 얘를 갖다가 그러면 사진을 찍게 되면 이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가 사진의 앞에 이렇게 추가돼서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들림 방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페이스 디텍션이 가능한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셋 로테이션 해가지고요. 사진의 방향, 사진이 이렇게 회전됐는지 안 됐는지 뭐 여러분들 카메라 로테이션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셋 로테이션 해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면 사진을 생성할 때 그 방향도 여기 적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카메라 파라미터 설정하는 거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컬러 이펙트 설정하는 예제인데요. 컬러 이펙트 설정하는 걸 하려면 일단 카메라에 파라미터를 갖고 오고요. 여기로부터 컬러 이펙트, 지원되는 컬러 이펙트의 목록을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이 목록을 뭐 다이얼로그 같은 거를 이용해서요. 화면에 띄워야겠죠. 다이얼로그 같은 거를 띄워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을 넣고요. 다이얼로그 이렇게 띄우고 다이얼로그 선택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카메라에서 파라미터 갖고 온 다음 파라미터에다가 자, 여기 이제 선택된 컬러 이펙트는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거로 선택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셋 파라미터에 설정해 주면 해당하는 컬러 이펙트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지원하는 컬러 이펙트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말에 따라서는. 이 컬러 이펙트라고 하는 이 속성은요, 카메라가 지원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단말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면 플랫폼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모듈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을 어떤 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요, 사진을 찍는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사진을 촬영하려면요, 뭐를 이용하냐면 Take Picture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카메라에 보면요, 여기 Take Pictur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고요. Take Picture라고 하는 메소드에 첫 번째는 이제 셔터 콜백이라고 부르고요. 그 두 번째는 로우 픽처 콜백, 그 다음에 JPG 픽처 콜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콜백이 3개가 들어가요. 콜백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서 Take Picture라고 하는 걸 해주면 사진이 찍힙니다. 자, 첫 번째 콜백은 어떤 거냐면요. 자, 이제 내가 카메라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딱 요청을 했잖아요. 카메라한테. 그럼 일종의 얘가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처음에 사진을 찍기 시작하죠. 딱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나 사진 찍기 시작했어. 얘가 뭐냐면 셔터 콜백이에요. 셔터 콜백. 즉, 셔터가 눌렸다는 뜻이에요. 셔터가. 그래서 셔터 콜백이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영상을 갖다가 사진 영상을 갖다 이렇게 메모리 담아가지고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요. 사진을 하나 이제 만든 거죠. 이 사진을 만들고 나서 이때 데이터는요. 이때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JPG나 이런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냥 사진의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로우 콜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온 픽처 테이크 난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정보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안에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뭐로 바꾸냐면 JPG로 바꿉니다. 그러면 JPG로 변경된 데이터가 생성이 됐겠죠? 이렇게 생성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JPG 콜백이라고 하는 JPG의 픽처 콜백이라고 하는 얘를 이렇게 호출해 주게 되는 거죠.
단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단말에 따라서는 이 셔터 콜백을 등록해야지만 셔터 소리가 나는 단말도 있고요. 어떤 단말의 경우에는 이걸 등록하지 않아도 셔터 소리가 나는 단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 소리, 찰칵하는 셔터 소리 있죠? 찰칵하는 셔터 소리는 모든 단말에서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 단말 같은 경우에는요. 셔터 콜백을 등록하지 않으면 셔터 소리가 안 나는 단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안 나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셔터 콜백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테이크 픽처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네. 테이크 픽처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자, 테이크 픽처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나면 프리뷰는 어떻게 될까요? 네, 프리뷰가 스탑 프리뷰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프리뷰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제어를 역시 해주셔야 돼요. 네. 뭐 사진을 딱 찍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사진이 찍혔으니까 영상을 한 1초 정도 멈추죠. 그래서 네, 스탑 프리뷰 해서 1초 정도 멈췄다가 그 다음에 1초 후에 다시 스타트 프리뷰에서 영상을 다시 프리뷰 화면으로 이동시킨다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테이크 픽처에서 이제 JPG 데이터를 얻었어요. JPG 데이터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저장하면 되겠죠, 파일로. 네. 그러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찍은 사진이 되겠죠. 내가 찍은 사진. 자,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일에 저장하고요. 파일에 저장만 하면 안 되겠죠? 앞에서도 우리가 오디오, 영상 이런 것들을 녹화하면 어떻게 했죠? 미디어 스토어에 등록했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나면 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디어 스토어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진도 역시 미디어 스토어에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 스토어에 저장하고 등록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썸네일을 추출한다든지 비트맵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상에다가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처리들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저장하는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사진이니까요. 사진은 어디 있냐면 여기 DCM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익스터널 DCM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저장이 됩니다. 하이 버전에서는 DCM 밑에 바로 저장이 되는데요. 조금 이제 롤리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키캣 이상 버전에서는요. 이 DCM 밑에 카메라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요. 카메라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사진들을 일반적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냐 이건 단말에 따라서 그 위치를 다시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디렉토리를 얻어와서 카메라 디렉토리에다가 내가 이렇게 파일 이름 주고요. 예, 그 파일 이름으로 해가지고 파일 아웃풋 저장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갖다 미디어 스토어에다 추가할 거예요. 미디어 스토어에다가. 그래서 미디어 스토어에서 추가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뭐 타이틀 넣고요, 디스크립션 넣고요, 마임 타임 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해가지고 데이터에다가는 파일에 패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와 똑같이 데이터, 에디드, 데이터 에디드 해가지고 추가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단말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이, 그 사진은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은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내가 딱 찍었는데 이렇게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고 이런 식으로 찍은 거냐, 포트레이트로 찍은 거냐, 랜드스케이프로 찍힌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래서 미디어 스토어에다가 오리엔테이션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걸 안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사진이 회전돼서 보이지 않아요. 갤러리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요. 사진을 회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여기다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기, 위스, 뭐 하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레티튜드, 롱기튜드 이런 정보들을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익시프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죠. 익시프. 네. 앞에서 카메라에다가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위치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위치 정보를. 그래서 위치 정보를 설정하면 어떻게 하냐면 요 JPG 데이터 안에 익시프 인터페이스로 정보를 읽으면 여기 위도 그 다음에 경도 값이 저장돼서 넘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정보를 읽어서 그 정보를 여기다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추가하는 방법은 컨텐트 리졸버 갖고 와서 인서트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external content URI 어디냐면 이미지에 미디어의 external content URI. 미디어 스토어에는요, 오디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도 있고요.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저장할 건 이미지니까 이미지에 미디어의 external content URI 해가지고 값을 저장해주면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URI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자, 이 URI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샌드 브로드캐스트에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게 또 있냐면 썸네일을 저장하는 게 있어요. 썸네일 이미지들을 저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URI 갖고 온 다음에 그 URI 이용해가지고요, 썸네일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썸네일 이미지를 저장하는 이런 처리까지도 추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찍은 사진이 저장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썸네일을 저장하는 코드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카메라하고요, 미디어 레코더를 연동하는, 여기 미디어 플레이어가 아니라 레코더예요. 제가 잘못 썼네요. 미디어 레코더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없이 기존에 미디어 레코더 가지고 녹화하는 걸 해봤었죠. 그랬더니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카메라는 디폴트로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로 카메라는 오픈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면은 이렇게 포트레이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영상이 90도 회전돼서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 어떻게 했어요? 앱을 갖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포트레이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카메라의 오리엔테이션을 90도 바꿔서 설정해 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설정한 카메라를 가지고 녹화를 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녹화를 한다라는 게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녹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을 프리뷰하고 있다가 녹화 버튼을 누르면 이때부터 녹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카메라로 우선 프리뷰부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로 프리뷰부터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프리뷰를 하다가 녹화 버튼이 눌리면 그때 녹화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스타트 레코딩이라고 하는 이곳에서요, 내가 프리뷰하던 카메라를 이용해서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선언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미디어 레코더를 이렇게 만들고요, 이 카메라를 언락이라고 하는 걸 해줄 겁니다. 언락은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내 앱이에요. 내 앱.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모듈이 있고요.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앱에서 카메라 모듈을 이렇게 가져다가 프리뷰해서 내 화면에다 이렇게 띄우고 있었어요. 근데 녹화를 하면 이제 녹화를 하는 곳에서 이 데이터를 가져가서 여기서 녹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카메라를 내가 점유해서 쓰다가 얘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에서 카메라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언락이라고 하는 입니다. 언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언락을 해주고 나서요, 얘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미디어 레코더에 셋 카메라에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설정된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녹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카메라는 오리엔테이션을 바꿔놨죠?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 변경된 형태로 해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녹화가 다 끝나서요, 스탑 레코딩이 됐어요. 스탑 레코딩이 되면 이제 레코더를 갖다 내가 릴리즈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내가 다시 갖고 와야 되죠? 카메라를 다시 갖고 오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리커넥트라고 하는 이 메소드입니다. 리커넥트 하면은 내가 다시 연결해서 카메라를 갖고 오고요. 카메라 영상을 갖다가 내가 다시 프리뷰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언락과 리커넥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미디어 레코더와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그 다음 미디어 레코더와 연동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파라미터를 설정할 때 주의사항은요. 내가 get parameters에서 파라미터를 갖고 온 다음에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값이 있는지 get supported xxx 이렇게 되어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 지원하는 값들을 읽어와서 그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요. 지원이 되면 값을 파라미터스에 설정한 다음에 다시 카메라에 set parameter 해가지고 설정을 해주면 속성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진을 찍을 때는요. take picture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셔터 콜백, 로우 픽처 콜백, JPG 픽처 콜백 이렇게 호출이 되는데 마지막에는 JPG 픽처 콜백을 통해서 JPG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고요. 이렇게 얻어온 데이터를 갖다 내가 파일에 저장하거나 한 다음에 미디어 스토어에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미디어 레코더와 카메라를 연동하기 위해서는요. 카메라에 unlock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한 다음에 미디어 레코더에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미디어 레코더에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카메라에 reconnect라는 함수로 호출해가지고 내가 다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